돌아왔습니다. 이백 그 6회 오늘 돌아왔는데요. 이제 오프닝 멘트 쓰기도 귀찮아. 뭐냐면 저희가 이틀 전에 뵀었죠. 그쵸. 예, 호해한다고. 그러고 하루 지나고 오늘 보는 거니까 너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는 거 아닌가. 업무에 저희 업무에 방해가 돼서. 내 사무실 같아. 마감도 막 여기서 하시고 여기 기자실도 없는데. 네, 그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6회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 녹음은 좀 다른 때하고 좀 달라요. 뭔가 부산스러워. 방청객분도 많고. 방청객이 왔어요. 소니분 한 분을 모셨었는데 여기에 3명이 앉아 있어. 그 중에서 프리토피아님이 오늘 리뷰를 좀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분이 마침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와 있으니까 좀 창피하게 먼저 그분이 올려주신 리뷰를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가 출판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5.2화는 정말 재미나게 들었어요. 동료들에게도 강추하고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나 정말 착한 듯 캬캬캬. 프리토피아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무슨 생각이 네. 저희가 방청객이 2명이 와 있는데 호응도 없고 왜 왔는지 모르겠어. 네, 자 오늘도 소니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가 있으니까 빨리 앞부분 정리를 하고 소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 큰일을 냈다고 하는데 뭔 큰일이에요? 요즘 하도 큰일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그쵸. 다행히 좋은 쪽으로 큰일인데 자동 번역 솔루션 회사 중에 토종 회사 중에 CSLI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우리 쓰다 보면은 뭐 문서를 번역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크롬을 가동을 하면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1위 번역 솔루션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거기가 프랑스의 시스트란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은 거죠. 그러면 다이가 권리안에 싸움 이런 건가요? 그래서 글로벌 1위 회사를 먹으니까 당연히 글로벌 1위죠. 그런데 얘네가 89개 언어를 지원을 하는데 구글은 60개, MS가 20개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시스트란 같은 경우는 텍스트 번역이 강점이고 얘네를 인수한 CSLI는 음성 번역에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한 가족이 됐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 기술이 갤럭시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S 번역기 앱 있잖아요. 갤럭시 쓰시는 분은 알 거야 아마. 옛날에 CF 나왔던 S 번역기랑 챗온이라는 삼성 자체 또 메신저가 있어. 거기에도 이 번역이 돼. 그러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유망한 게 구글 글라스 같은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는 보편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만든 구글 글래스를 한국에서 쓰려면 여기 구글 코리아에서 소프트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한국말로 바꾸든 영어로 바꾸든 불어로 바꾸든 여기에 드는 돈이랑 시간이랑 인원을 상당 부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우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배우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뭔가 회사원이 됐을 때 그때는 자동 번역기가 있어서 서로 이제 말을 하면 서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뭐 알아들을 거니까 지금 모터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언젠간 되지 않을까. 설국열차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맞네, 그렇네. 설국열차. 그런 기술이 이제 얘네가 현실화 시킨다는 거지. 저는 빨리 그런 날이 와서 영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갑 때 아마 될 거예요. 제 자손이라도.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그 3D 그래픽? 이게 사람을 살렸다고요? 아니면 살린다고요? 살린다는 건데 다소라고 여기도 이제 글로벌 1위인데 그러니까 3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가 이 고객사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차를 설계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테레비 같은데 보면은 디자이너가 막 연필로 막 이렇게 차 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디테일한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우리 왜 뭐 캐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얘네는 3D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심장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는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스캔 방식처럼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을 한번 쫙 스캔을 해버리면 CT나 MRI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을 스캔을 딱 받으면 그게 뭐 3D로 딱 도면화처럼 돼서 나온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MRI나 CT도 그런 원리잖아요. 근데 의사나 그 판독에 특화된 의사만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솔루션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CT나 뭐 엑스레이나 MRI는 블랙,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담당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3D로 보는 거니까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상태를 정확하게 3D로 완벽에 가깝게 얘가 컴퓨터나 이런 데다 재현을 하는데 그 뭐 심장 벽이 두꺼워졌다거나 펌프질하는 힘이 현격하게 뭐 줄었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픽만 봐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뭐 이렇게 뭐 의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재현 장면처럼 그런 게 일반적으로 널려. 근데 그런 문제는 가격이겠네요. MRI MRI 지금 찍는데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것도 비급여.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의학 영상 장비들은 이 엄청 비싸잖아.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10억 이상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로비가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만 뭐 10억짜리 소프트웨어 팔면 매 맞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훨씬 저렴하겠죠. 그래도 그 하드웨어나 뭐 이렇게 같이 또 끼면 그래도 가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여튼 좀 싼 가격. 아니 저는 이렇게 그런 장비들이 그런 서비스들이 빨리 급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급여인데 그것도 비급여라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티몬에서 저희가 방송을 한번 특집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쿠팡 소식이에요. 쿠팡이 1억 달러 꽃지를 뜯었다고. 어떤 그러니까 꽃지예요, 이거는? 세콰이어 캐피털이라고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투자사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쿠팡에다가 1,000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1,000억이요? 1,000억. 그러니까 쿠팡 김범석 대표가 이제 하버드 출신인데 이 쿠팡 차릴 때부터 뭐 출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물줄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콰이어가 구글, 애플, 뭐 오라클, 드롭박스, 그 역대로 결과만 놓고 보면 다 성공한 벤처 투자를 해서 다
돈을 그 이상을 다 이제 회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있는 회사가 쿠팡을 선택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 제가 방금 이제 티몬이 주최하는 행사 갔다 왔잖아. 어제 이게 화두였어. 어제 그게요? 정작 티몬의 팀원 잔치에. 전략 발표는 이슈가 안 되고 네. 쿠팡에 1,000억 받았다는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 신현성 대표가 되게 난감해하더라고. 전략적으로 어제 터트린 게 오늘 터트린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팀원도 다른 데서 좀 돈 좀 받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제 그룹폰이 이제 아예 그냥 사버린 거죠, 회사를.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쿠팡이 1,000억 받았는데 어떡할 거냐고. 신 대표가. 그룹폰은 현금만 1조 2천억이 있습니다. 옷간에는 쌓아놓고 있다. 김치 국물 먼저 마시고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갈 길이 바쁘니까 네. 오늘은 그 리뷰, 뉴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니, 특히 소니 중에서도 그 디지털 카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디지털 카메라 특집으로 오늘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 소니에서 담당자분이 나왔습니다. 그 컨슈머 프로덕트 디비전스 컴퍼니 DI 알파 마케팅 디파트먼트 알파 마케팅 팀의 그 이준열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소니코리아 이준열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열 팀장님과 함께 그 리디컴에서 이준열 팀장님을 강력하게 서포팅을 하고 있는 유승훈 직급이 뭐냐 너? 팀장입니다. 유승훈 팀장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길어요? 저희가 소니코리아의 부문이 크게 3개가 있어요. 그중에 네네. 이제 소비재 부문에 네. 이제 그 DI 디지털 이미징과 네. 알파를 하고 있는 마케팅 디파트먼트에 네. 이제 팀이 이제 알파 마케팅 팀인 거죠. 그렇군요. 원래 옛날부터 좋은 거 좀 길잖아요. 직함이.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들이 막다 붙어있나.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까지 에어컨을 사서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에어컨이 물량에 딸려서 다음 주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다음 주도 징검다리가 있으니까 다다음 주나 에어컨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어디에요, 그게 회사가? 먹고 살만한가 보네. 티몬. 내 팀은 포스터 하나 날렸고 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리는 있어. 한번 나왔다고 이제 주구장창 거기서만 사네. 아니 철욱이 형 때문에. 우선 먼저 죄송합니다. 예, 너무 괜찮습니다. 더운 날씨에 저희 뭐 녹음한다고 창문도 이제 꽉꽉 닫아놓고 저하고 지금 승훈이만 땀을 흘리고 있어요. 저는 의외로 괜찮네요. 네. 난 시원한데. 좀 괜찮은데요. 저는 간다림선을 해요. 오늘 뭐 저희 여기 딱 자리에 앉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오기 전에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일단 들어올 때 문이 가정집 문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이제 일단 신발을 벗어야 되고 네. 굉장히 캐주얼한 분위기구나. 네. 라고 하면서 오늘 좀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편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예요. 저는 여기 왔는데 테이블에 마이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마 여기 아니고 또 뒤에 뭐가 있겠지 했는데 여기 앉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맞아요. 저희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 팟캐스팅을 하지 않고 오디오로 가는 이유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뭐 미디컴의 그 의리의리한 회의실 빌려주시면 거기서 녹음을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포터블 장비들이니까. 뭐 좋은 이재국 대표님의 좋은 안 되겠다 이거 빼야겠다.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지금 소니 우리 저 팀장님을 모신 이유는 요즘 소니가 정말 잘 나가거든요. 디카 분야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다 아시다시피 1위는 캐논이긴 한데 1위를 지금 바짝 쫓고 있는 소니라서 조만간 역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어. 카메라는 니콘 아니에요? 니콘이 뭐죠? 월드콘. 그래서 이 소니 그 상품을 다루고 계시는 팀장님 모셨고 일단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소니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 예.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며칠 전에 최근 그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1등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번 하고요. 3월 달에 또 아주 근소하게 또 놓쳤다가 4월 달 자료를 이제 며칠 전에 받았는데 다시 또 아주 근소하게 그 점유율 1% 차이로 1등을 했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럼 어느 조사 기관이에요? GfK라고 하는 독일계 시장조사 기관인데요. 이 카메라 쪽 시장은 그 시장조사를 그렇게 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DSLR도 1위라는 건가요? 저희가 이 카메라 시장 데이터를 볼 때 지금 현재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고 하면 DSLR과 미러리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미러리스와 DSLR을 합친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 1위를 했죠. 예, 미러리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좀 오래됐고요. 그럼 캐논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DSLR은 우리가 여전히 1위야.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렌즈 얘기하겠죠.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서 DSLR을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미 미러리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점유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예, 정말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세계에서도 참 우리나라에서 미러리스를 좋아하시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에 미러리스 비중이 50%가 넘은 게 작년이고요. 최초로 50%를 돌파를 했고 지금은 계속 올라가서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57%? 그러니까 이제 DSLR이 44%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미러리스를 조금 더 이제 좋아하시니까 그 미러리스에서 이제 마켓 시어가 높은 소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유리한 그런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러리스, DSLR, 콤팩트는 요 나중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네, 그래서 소니의 선전 비결. 저희 선전 비결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저희 모토가 고객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고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니가 얘기하고 있는 저희의 기업 미션인데요. 참 거기에 충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제품을 보시면 어떤 그 경쟁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이고 조금 더 파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상 좋은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니고 가끔은 이제 그런 파격적인 부분이 고객들한테는 너무 새롭고 약간은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혁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신제품에 조금 더 그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써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써본 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그 명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혁신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딱 말씀드리면 스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기술력이 중요한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런 스펙이 봤을 때 저희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뭐 ISO가 예를 들어 감도라고 하는 카메라의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ISO가 뭐 갑자기 뭐 대부분 카메라가 25,600인데 갑자기 40만짜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약간 당황시킬 정도로 놀래키는 그런 굉장히 높은 업그레이드를 항상 추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더 소니가 기술력이 좋은 회사구나. 카메라에서도 비록 약간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특히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는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 기술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그 자체에 조금 더 브랜드보다는 좀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미러리스가 좀 잘 팔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질이 같은데 작고 가벼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미러리스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높다는 것만 봐도 소비자들이 제품에 관심이 많고 그런 만큼 이 제품이 가진 장점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저희 소니처럼 약간 좀 혁신성을 항상 제품에서 추구하는 회사한테는 조금 더 이롭게 이제 또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혁신 나온 김에 그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 그게 맞죠? 대표적인 네. 소니의 혁신이죠. 세계 네. 최초로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네.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하는 거지. 그것도 한번 좀 저희 청취자 이해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냐면 예, 소니 기자간담회 갔다 오시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거기 갔다가 저희 사무실로 오셨거든요. 네네네. 호혜 때문에 물어봤는데 네. 팜플렛을 딱 주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네. 예, 마침 네네. 좀 말씀 좀 잘 전해 주시죠. 네. 그 풀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 가장 큰 센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디지털로 넘어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 때 그 SLR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 DSLR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디지털이 아니고 필름을 넣어서 찍는 그 SLR의 필름 사이즈가 35mm 규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필름하고 똑같은 사이즈를 가진 이미징 센서를 풀프레임 센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풀프레임 센서가 아무래도 이제 원가도 높고 센서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 부품들도 굉장히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 비싼 카메라, 그 다음에 비싼 만큼 화질도 좋고 감성 표현이 잘 되는 카메라라고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DSLR에서만 풀프레임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미러리스라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보급기, 그러니까 엔트리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부터 좀 더 집중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미러리스 쪽에서는 풀프레임이라는 그 카메라가 포맷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 소니가 작년 10월 달에 세계 최초로 풀프레임을 탑재한 미러리스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출시된 다음에 4개월 동안은 전체 뭐 DSLR과 미러리스를 합친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서는 저희가 계속 그 인기 순위 1위를 유지를 했고요. 근데 덕분에 이제 DSLR 풀프레임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죠. 그 화제 카메라 제품명은 알파 알파 7입니다. 7입니다. 알파 네. 7.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쳤네요. 소니 알파 7. 네. 요거는 잘라주시고. 역시 이 유 팀장님이 깨알 같은 이 정보로. 네. 제일 왜 이렇게 중요한 거. 어그레시브하게 제품을 소개해도 되는 거군요. 네. 앞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니까 저는 이 소니 이제 행사를 정말 자주 해요. 카메라 회사 중에. 소니만큼 그것도 조선호텔, 매번 조선호텔이야. 무슨 뭐 장기 계약을 한 것 같아. 연간 계약이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풀 프레임이나 그 ISO의 그런 남들과 경쟁할 수 없을 수준의 수치 이런 거는 다른 회사에서 모방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 연구 개발에 얼마만큼 그 자원을 투자하는지가 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소니는 지금 이제 이미 그 카메라가 그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에 관련된 기술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또한 굉장히 큰 경쟁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니 하면 전자회사 아니냐, 광학회사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제 인식을 많이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전자 기술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카메라 개발에 더 중요한 한 축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경쟁사 중에 이제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있죠. 삼성이 베끼는 걸로 따지면은 뭐 세계 최고인데 네. 삼성이나 뭐 올림푸스나 이런 데서는 왜 지금 그런 풀프레임의 미러리스나 저런 콤팩트도 소니는 풀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왜 못 만드는 건가요? 또 삼성이 가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소니가 이미지 센서로는 저희 전 세계에서 그 마켓시어가 지금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근데 그 여러분들께서 뭐 오사를 쓰시든 아니면 N사를 쓰시든 그 경쟁사 카메라를 쓰셔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센서는 소니 센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축적해온 그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큰 이미지 센서를 개발을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니가 굉장히 큰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그 센서에 관련된 이런 쪽 기술에서는 아무래도 앞서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이병철 할아버지가 와도 모방이 안 되는 건가요? 아, 모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 소니가 센서를 개발하면 소니에서도 쓰지만 경쟁사에서도 다 소니 센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경쟁력에서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 판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이미지 센서에서는 경쟁사가 소니를 따라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캐논 얘기 나왔었는데 네. 그 1위가 됐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 3일 전에 기자간담회 때는 왜 안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아, 말씀드렸듯이 네. 그 데이터를 기자 간담회 한 다음 날 저희가 받아보게 됐습니다. 안타깝네. 네, 그래서 기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 했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4월 달에 다시 1등을 되찾아왔다라는 말씀은 그때 아쉽게도 못 드렸죠. 정말 땅을 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이 캐논 코리아 동태나 이런 건 좀 파악해 보셨나요? 아, 캐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량 기준으로 1등을 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매출액 기준으로는 캐논 코리아가 아직까지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캐논 코리아는 그 중급기나 고급기 판매가 또한 많기 때문에 수량 기준,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자가 소니를 택하시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캐논이 1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매출액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캐논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판매량에서 1위를 뺏긴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판매 채널 쪽에 조금 더 가격 지원이라든지 프로모션 지원을 하면서 세일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 얘기하니까 우리 유승훈 팀장이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표정이 좋았었는데. 그러면 그 캐논이 그러면은 소니가 미러리스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뛰어넘었다. 그럼 캐논도 미러리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캐논에서도 미러리스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장이 빠르게 미러리스 쪽으로 이렇게 DSLR에서 미러리스로 옮겨가고 있는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캐논의 움직임은 미러리스 쪽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DSLR을 좀 더 공고히 하는, 오히려 DSLR에서의 캐논의 시장 점유율은 또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더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점으로 일단 피 터질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거네요. 신사적으로. 피 터질 때까지가 아니라 신사적으로. 근데 저는 이 카메라가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발전되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뭐 시장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게 뭐 한 3년 전에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서로의 각 그 사용자들이 구분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그먼트 예, 그 서로의 사용자의 색깔에 맞춰서 그 색깔에 맞는 카메라들이 서로의 브랜드의 깃발을 꽂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올림푸스가 미러리스를 들고 나왔을 때 전 되게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올림푸스가 좀 많이 가겠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바통을 소니에서 이어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뒤늦게 니콘하고 캐논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를 해놨는데, 결국은 팔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었고, 근데 오히려 미러리스는 좀 더 대중적이고, 네. 여성적인 뭐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니콘과 캐논의 그 DSLR, 그러니까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면은 되게 남성적이고 전문적인 느낌.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의 색깔을 좀 더 짙게 가져가지 않을까, 향후. 네. 그러고 지금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동영상을 찍고 뭐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DSLR은 그 소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VSLR, VDSLR, 네, 비디오 VDSLR, DSLR.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니도 이제 그 대열에 끼겠지만, 캐논은 좀 더 그런 동영상 촬영 기능에 있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캐논에서는 그 동영상 쪽으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고, 근데 동영상 관련된 신제품들도, 동영상에 최적화된 풀프레임 신제품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러리스를 대표하고 있는 소니 입장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 쪽, 그러니까 전문 그 비디오 시장에서 저희가 소니 영상 장비가 압도적으로 좀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러리스 쪽에서 동영상에 최적화된 신제품을 출시를 할 계획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 행사 오셨을 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알파 7S라고 하는 제품이 저희가 동영상 쪽 스펙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뭐 4K 레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전문 동영상 장비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풀프레임이고 이렇기 때문에 DSLR에서 그 동영상 쪽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저희가 또 이제 그 방송 쪽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서 그쪽 시장도 미러리스로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그러니까 방송 기기, 뭐 음향하고 뭐 이런 거 전부 하면은 이제 소니께 안 빠지거든요. 네네. 거의 한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90% 이상? 소니 제품들을 제가 옛날에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는 그렇죠. 스튜디오 전부에 소니께 다 깔려져 있었었고, 야외 촬영 나갈 때도 전부 다 소니 마크 달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발열을 잡는, 그러니까 동영상 쪽은 발열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소니에서도 동영상 쪽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어차피 저는 스펙은 어차피 다 따라갈 거라 생각이 되지만, 네. 그 발열을 잡는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지금 발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쪽에서는 항상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핸디캠이라고 하는 가정용 캠코더에서도 뭐 90% 말씀하셨는데 거의 90%입니다. 마켓 시장 점유율이 그 정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업에서 그 발열 관련돼서 그 모를 리가 없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사실은 그 저희 같이 마케팅하는 그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 겁니다. 당연히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니콘에서도 그 부분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발열을 잡는 쪽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또 많이 움직일 거다 네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알파7S라는 제품 개발하기 전에 그 동영상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저희가 서베이를 했는데 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게 그 ISO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찍으신 분들은 그 개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ISO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 제품 개발을 하는 그 담당들이 이 두 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는 안 했기 때문에 뭐 발열에 대한 문제가 뭐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게 딱 숫자로 표현드릴 수 있는 스펙이 아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구글의 임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한국은 IT의 미래다. 첨단 디지털 라이프의 미래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미러리스 비중이 높은 이 디카 우리나라 시장 현황이 글로벌로도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본사 사업부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특히 IT 쪽에서는 디지털 IT 쪽에서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트렌드를 약간 한 스텝 앞서 가지고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나가는 그런 나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판매 채널 중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채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사람들께서 제품, 특히 IT 제품 사실 때 온라인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이 조금 더 판매 포션이 큰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옛날부터 그 본사에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다른 현지 법인들의 판매 포션도 온라인 쪽으로 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미러리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듯이 이 한국에서의 움직임이 전 세계로 곧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러리스 시장이 DSLR보다 이제 세계에서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지른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트렌드가 곧 다른 나라에도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사업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미래에는 소니가 글로벌 1위도 뭐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네요. 목표죠. 네. 시간 문제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시는 말씀 계속 정정해 주시고 계세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잘 나오거든요. 잘 찍히고 이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냐. 과연 소니의 미러리스를 사지 않아도 될 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하나는 폰카라고 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좋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이제 그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그 중심에 소니가 있고요. 이미지 센서.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고 하는 좀 더 큰 센서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좋은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에 근접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 미러리스가 됐든 DSLR이 됐든 이쪽 카테고리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만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품에 굉장히 좀 이해도가 높고 또 이제 제품력에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 카메라와 어떤 그 사진의 느낌이라든지 화질 같은 면에서 어느 정도 갭을 꾸준히 유지하는가가 앞으로 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살아남고 성장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컴팩트 카메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똑딱이라고 부르시는 그렇게 이제 가볍고 작은 모델들, 센서도 작고 상대적으로 이런 모델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축소가 이미 거의 끝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쳤다라고 보고 있고 이 컴팩트 카메라에서도 고가 제품들, 그러니까 센서도 크고 그리고 렌즈 스펙도 굉장히 좋고 화질도 굉장히 좋으면서 아무리 똑같이 작더라도요. 그런 제품들의 판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에 있어요. 하이엔드 카메라. 네, 얼마 맞죠. 전에 소니 RX100 마크 3 출시한 하이엔드 카메라. 네.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RX100 아니 그러면 작년에 갤럭시 전화기에다가 렌즈를 달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냥 새로운 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은 여기다가 사이즈가 더 커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그렇게 굉장히 높은 스펙은 아닙니다만은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좀 더 좋은 스펙의 렌즈를 달고 사이즈를 키우고 뭐 거기다가 이미지 센서도 조금 더 큰 걸 넣어서 뭐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이런 식의 제품은 사실은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스마트폰도 갖고 싶고 카메라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따로따로 사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나라라든지 선진국 같이 약간 조금 성숙해진 시장에서는 그런 일종의 그런 돌연변이 컨버전스 제품은 크게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판매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니의 엑스페리아 Z2 스마트폰의 사진은 네. 이게 뭐 과거로 이렇게 따졌을 때 몇 년 전에
뭐 똑딱이 수준이다. 몇 년 전에 미러리스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어렵네요, 그거는. 아니 네, 지금 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떡밥을 던져둔 거야? 일단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엑스페리아 Z2를 아직 못 써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딱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지 그러니까 화질이라는 게 수치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딱 뭐 어느 제품 수준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굉장히 것 같아요. 주관적이에요, 디지털 이미징은. 네. 근데 또 이제 그 화질을 얘기하는 것도 뭐 해상도라는 개념, 뭐 색감, 그다음에 노이즈가 어떤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그 화질이 몇 점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또 그 컴팩트 제품이 몇 점짜리 화질이었는데 엑스페리아 Z2가 몇 점이라 이제 점수가 똑같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전 개인의 뭐 개량화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5S 아이폰 5S나 갤로트 3 정도의 사진 성능이 한 2년 전에 미러리스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찍어서 저는 이제 노트북이나 이렇게 노트북으로 주로 이제 보는데 그걸 비교를 해보면 2년 전에 소니에서 대여해준 미러리스 카메라와 비교를 해도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이런 글을요. 그 사진 커뮤니티 같은데 한번 올려보시면요. 그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궁금하네요, 거구나. 예. 진짜. 예상은 바로 되지만,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글 올리고 피드백 봅니다. 근데 좀 심도 있는 사진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뭐 밝고 그 다음에 청명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뭐 실내라든지 약간이라도 조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진의 공간감, 뭐 아웃포커싱이라도 많이 하죠. 그런 공간감을 보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점을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소니는 어떤 카메라예요? 그 예를 들어 뭐 니콘은 뭐 칼 같은 선에도 뭐 블루 느낌의 색상이 좀 정조색을 띠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럼 소니의 카메라들은 사진은 어떤 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저희의 색과 화질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을 표현하고 싶다가 저희가 그 추구하고 있는 모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사 중에는 막 되게 화사하게 나온다. 뭐 피부톤이 되게 좋게 나온다.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더 밝게 아니면은 조금 더 빨갛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소니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가장 가까운 거.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니콘도 좀 그런 컨셉 아닌가요? 니콘하고 좀 달라요.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면 말로 표현 굉장히 아까도 말로 표현을 못하면 이 디지털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다 주관적이어가지고 참 어렵네요. 아니 네. 참고로 이제 우리 사진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 쪽 기자들은 100% 니콘인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캐논도 있고 그런데 왜 니콘을 쓰냐고. 캐논도 많이 써요. 아니 보도 보도 쪽은 니콘 캐논 이렇게 써요. 거의 니콘이래.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면 캐논을 많이 쓸 텐데. 캐논은 이렇게 찍으면은 좀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잖아. 뽀사시한 느낌 나고. 그래서 이걸 못 쓴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대기업 회장들 뭐 쇠고랑 차고 이런 거를 찍었는데 뽀사시하게 나오면 안 된다고. 따뜻하게. 그 편집국장들이 더 매정하게 이게 느낌이 나와야 된다. 불쌍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니콘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토 세션을 해본 결과 카메라 들이대는 게 니콘보다 캐논이 더 많아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저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행사를. 아니 그러니까 이런 포토 세션 이런 거는 이쁘게 나와야 좋은 거잖아. 에이, 이쁘게 나와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포토 세션 한다고 카메라를 뭐냐면 두 개 사고 다녔다가? 언론사마다 처음에 이제 렌즈를 뭘 가지고 있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내기를 해보자고.
유병원 회장 잡힐 때 캐논이 많은지 니콘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죠. 레트로 사진 기자님 아, 근데 캐논 들고 오셨던데. 그때.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쉽네요. 이거 방송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은 그 소니는 이 언론사의 대열에 언론사 사진부 대열에 뭐 낄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 그게 그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느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연사, 빠른 AF, 그 다음에 이제 보정하기 쉬운 색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아, 거기다가 내구성 엄청 많이 찍으시거든요. 극한의 환경. 극한의 환경.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소니가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비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고 접근성 있는 제품, 조금 더 친근한 제품, 대중적인 제품을 조금 더 많이 그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그 쓰시는 분들이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높다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경쟁사들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 100년씩 만드는 회사고 저희는 이제 8년 됐고요. 근데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이 지금 뭐 소니, 캐논 뭐 잘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 후지나 올림푸스 이런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냥 곁다리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얘네도 나름 장점이 많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브랜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 이렇게 장점이 다 있는데 저희가 직접 다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써보신 표정이신데? 제 눈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제해달라.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좋은 점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나쁜 점도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제가 후지는 제대로 써보지는 못해서 지금 저기 후지께 하나 보여가지고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제 예전 고객사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뭐 저희가 유독 그 미러리스 중에서 좀 판매가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인물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세요. 근데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기대하는 인물 사진의 느낌은 이제 되게 화사하면서도 뒤에가 배경이 딱 날아간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미러리스 중에서는 센서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사마다 미러리스는 센서 규격이 다 다릅니다. 센서가 크면은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좀 그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그 저희 브랜드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소니 자랑.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아니, 후지랑 파나소닉 얘기도 좀 해주세요. 좋은 카메라죠. 후지랑 파나소닉도. 근데 후지하고 파나소닉은 정말 추억의 브랜드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 잘 나갔었거든. GX. 어딜 나가? 뭐지? GX. GX인가? 그리고 저 지금도 저 X 시리즈도 뭐 그들이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3위에 근접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뭐 네. 그건 각자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스펙은 그냥 일반 라이트한 유저들이 쓰는 거에는 스펙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를 많이 느끼진 못할 거예요. 대신 이 제품이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뭐 클래식한 애들이 좀 요즘 워낙 제품들이 세련되게 나오니까 좀 올드하게 좀 유니크한 제품을 쓰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저 X 제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자기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다양한 소비자군들이 있으니까 이 소비자군들의 색깔에 맞춰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한 네, 거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클래식한 거가 좀 인기도 없고 많이 원하셔가지고 소니도 RX1이라는 카메라를 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풀프레임 끝까지 빨대를 꽂는. RX1.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편집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안 하실 거면 저도 이제 제품명 편하게 얘기해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대신 뭐 삑 이런 거
저희는 그냥 다 뭐 브랜드명 다 여기 들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저희는 그냥 들어요. 우리끼리 노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희는 그냥 브랜드명 다 오픈해요. 저 소니 코리아 직원들만 듣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제가 오늘 홍보 많이 하고 왔어요. 아, 예. 저희 미디컴도 알려야 되겠네요. 아니 내가 오기 전에 저 캐논이랑 다 지금 연락하고 왔어. 아, 그러셨어요? 수요일에 왜냐면- 업로드 되니까 꼭 들으라고. 예. 아, 정말요? 아니 소니가 나오면 소니 임직원 플러스 캐논과 니콘과 후지필 하긴 다 경쟁사에서 듣겠다. 모니터링을 나니까. 네. 예, 다 저희는 듣겠네요. 거기 네. 마케팅 담당자분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얼굴 본지는 오래됐지만. 아니 실제로 그 경쟁사 분들과 좀 이렇게 교류가 있지 않나요? 아, 교류가 있죠. 네. 교류가 있고요. 뭐 예전에는 그 삼국지 모임이라고 삼국지. 예, 삼국지 모임. 어. 저희가 삼국지가 되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DSLR 사업을 시작했을 네네. 때 그 이제 두 개 브랜드만 딱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니콘 캐논? 네. 네. 그래서 삼국지가 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정말 삼국지 모임이 생겼어요. 저희가 삼국지 모임이라고 하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모임도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업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만날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부딪히니까. 그럼 계산은 누가 하나요? 계산은 n분의 1입니다. 진정한 삼국지. 네. 네. 그럼 언제적에 생긴 거예요? 그게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뜸합니다. 그게 한 회사가 압도적이면 그 회사 사람이 보통은 계산을 하거든. n분의 1이니까 비등비등하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이해를 말씀드려요? 못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아니 그냥 개인이 만나는 거잖아. 카메라 홍보를 담당하는 PR 에이전시 담당 직원들도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어요. 지난해까지 뭐 이렇게 모였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좀 뜸한 편. 근데 저도 뭐 에이전시에 있었을 때 각 브랜드를 맡으면 그 이제 담당했었던 그런 뭐 사람들끼리 모여요. 근데 저는 제일 잘 된 게 그 교육 쪽이 그런 모임이 제일 잘 된 거예요. 거기는 에이전시 인하우스 다 같이 모이거든요. 네, 되게 잘 돼 있었고 외식도 되게 잘 돼 있었고. 교육 쪽이랑 식음료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그 형성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거나, 이렇게 비슷한 브랜드가 혼재돼 있거나, 그러면 사이가 좋아. 아니에요, 겁내 치열해. 안 치열한 데가 어딨어. 카메라 장난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뜸해진 거야, 지금 모임이. 저 사실은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다 서로 못하는 얘기들이 다 안 하니까. 서로 이게 소가리만 하고 있지.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저저번 주 그 미러리스 때, 소니 미러리스 행사 때, 뭐, 정말 첨단 기능의 스펙으로 무장한 제품들, 가격이 보니까 200만원 후반대 막 이렇더라고요. 이게 그 렌즈랑 뭐 기본 패키지로 샀을 경우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살 때, 뭐, 이, 마티즈부터, 뭐, 에코스까지 이렇게 쫙 봤을 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결국에는, 뭐,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마티스를 사든, 에코스를 사든, 일반 소비자 딴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도 지금 뭐 1,000만원짜리 전문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소니가 이미 지금 200만원의 벽을 넘어서 뭐 하이엔드를 강조하시는 그런 제품들까지 그 지나치게가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럼 이거를 지금 소비자는 40만원, 50만원, 지금 뭐 삼성 이번에 그 NX 뭐 미니인가? 이런 건 40만원대더라고요. 여기도 렌즈 교환이 되고. 그럼 이런 제품과 소니의 그 풀프레임의 미러리스 200만원 후반대의 제품. 소비자 입장에서 좀 헷갈리거든.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 같이 그 카메라를 만드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모든 제품이 이렇게 고가 전략을 취한다기보다는 각각의 그 타겟에 맞는 근데 각각의 타겟의 접근성을 좀 높인 그런 제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SLR이나 미러리스나 보급기, 중급기, 뭐 풀프레임 이렇게 이제 크게 시장을 나누는데요. 며칠 전에 보신 그 알파7S 같은 경우에는 이 풀프레임 그러니까 약간 좀 전문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 또는 작은 차이에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고가 제품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화질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고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뭐 거리낌이 없으신 굉장히 좀 진지한 사진 애호가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해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마티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소나타 정도 할까요? 네, 소나타 정도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접근성을 높인 뭐 중형차나 중중형차 레벨의 NEX5T 뭐 알파 5000 송혜교 씨가 선전하는 알파 5000 뭐 이런 제품도 그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이 다 뭐 200만 원 이상이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60만 원대부터 뭐 200만 원 이상의 가격대까지 좀 폭넓은 선택지를 좀 고객에게 선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고 싶거든. 그 200만 원대짜리를. 누구나 저도 벤츠 타고 싶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타고 싶고. 소니의 전략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옛날부터 소니는 소니만의 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이름도 소니 스타일이잖아. 소니 간지. 실제로 많이 뭐 기장한다매나 뭐 오시는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이 네. 일반 소비자면 이 정도면은 뭐 크게 처지지 않으면서 전문가급의 사진도 찍을 수 있다. 한번 그 라인업을 한번 대충 레인지를 좀 잡아주시죠. 네. 라인업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네, 좀 깁니다. 네, 좀 길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럼 B를 몇 번을 넣어야 돼? 저희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좀 진지하게까지 좀 더 그 스마트폰과 확연히 다른 화질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추천을 해드려요. 미러리스가 됐든 DSLR이 됐든 저희 소니는 미러리스 DSLR 다 가지고 있는데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렌즈가 교환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렌즈에 따라서.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린 그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똑딱이 카메라, 컴팩트 카메라보다 DSLR 또는 미러리스가 화질이 더 좋다고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의 핵심에 그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카메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센서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훨씬 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되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좀 더 깨끗한 화질 그리고 약간 좀 더 디테일하고 선명한 화질 이렇게 그 화질이 확 좋아지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소니 같은 경우에는 DSLR과 미러리스에 똑같이 큰 대형 이미지 센서를 똑같은 사이즈로 탑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PU 역할을 하는 영상 처리 엔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그 화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품들인데요. 이것 또한 DSLR과 미러리스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니는 DSLR과 미러리스의 화질이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 이게 풀프레임이냐 아니면 일반 대형 센서냐 요 차이인데 이제 그 DSLR에서도 풀프레임과 그냥 일반 DSLR로 나누듯이 이렇게 라인업을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SLR에서도 그 일반 대형 센서, 풀프레임 센서, 미러리스에서도 일반 대형 센서, 풀프레임 센서를 그 탑재한 모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진을 찍으실 때 나는 어떤 사진, 어떤 용도로 많이 쓸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그 DSLR을 구매할 것인가, 미러리스를 구매하실 건가를 또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둘 다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돌아가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막 후보전까지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막 액세서리도 뭐 플래시도 쓰고 그 다음에 막 그 세로 그립이랑 배터리 그립도 달고 뭐 거기다 렌즈도 굉장히 다양한 렌즈들에 그 다음에 막 렌즈 스펙도 굉장히 막 그 높은 그런 제품 그런 이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그 사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화질은 똑같지만 확장성이 조금 더 좋은 DSLR 저희 뭐 DSLR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그 보급기로서 뭐 70만 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뭐 알파 58이라든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알파 77 마크 2라는 제품이 이제 중급기.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중급기를 사시는 분들을 하이 아마추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DSLR은 써보셨고 엔트리로 보급기로. 근데 이제 여기서 스텝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중급기를 이제 그 알파 77 마크 2라는 제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알파 99라고 하는 이제 풀프레임 DSLR이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간은 좀 더 진지하고 좀 그 확장성을 갖춘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신 상태에서 이제 사진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DSLR이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항상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은 이 화질에서 좀 아쉬울 때가 아직도 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두워지면 그 뭐 실내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좀 어둑어둑해진다든지 하면 절대 스마트폰으로 사진 안 찍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용도로서 뭐 되게 좋은 화질을 많이 추구를 하신다고 하면 많이 가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성에서 화질은 똑같고 휴대성에서 좀 더 강점이 있는 미러리스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미러리스도 또한 말씀드렸듯이 보급기, 중급기, 풀프레임으로 나뉘어요. 이 또 가격대도 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성능도 이제 당연히 화질이나 성능도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인물 사진 위주로 찍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가격적으로도 좀 접근성이 높고 뭐 출시 가격이 60만 원대였으니까 가격적으로도 좀 접근성이 높고 화질도 굉장히 좋은 그 알파 5000이라는 모델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제 그 셀카로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 아주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얼마 전에 송혜교 씨랑 CF도 찍고 이제 CF를 찍으면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면서. 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용도에서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뭐 스냅 사진도 찍고 풍경 사진도 찍고 인물 사진도 찍고 뭐 애기 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을 좀 더 찍으시고 싶다고 하면 그 바로 상위 기종인 NEX5T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미러리스에서요 가장 역대에서 이제 가장 누적 판매가 압도적으로 높은 모델이 NEX5 시리즈예요. 그건 얼마인가요? 출시가가 99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가격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그 오픈 프라이스에 따라서 이제 참고로 NEX5T의 슬로건이 그냥 찍어도 작품이 되다입니다. 네. 그 정도로 되게 일상을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카메라라고. 그럼 그게 그냥 찍어도 작품이 되면 그 200만 원짜리는 상상을- 발로 찍어도 작품이 되겠네. 제가 발로 찍었는데 작품처럼 나오더라고요. 작품 되더라고요. 네, 작품 되더라고요. 오늘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위에 이제 중급기로 알파 6000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AF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풀프레임으로 말씀하셨듯이 뭐 200만 원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200만 원이 넘는 알파 7, 알파 7R, 좀 있으면 런칭할 알파 7S 뭐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기를 선택하실 때는 그 말씀드렸듯이 DSLR과 미러리스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내가 좀 진지하게 좀 많이 이것저것 써가면서 액세서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사진을 좀 많이 찍을 것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많이 찍을 사진과 가격대를 생각하셔서 보급기냐 중급기냐 풀프레임이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DSLR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첫 애가 태어나서 하이마트 가서 니콘의 D80인가? 그걸 샀어. 네. 그때 한창 B가 막 광고하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랬죠. 하이마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실적인 사진을 얻고 싶으면 요걸 사시고 뽀사시한 사진을 얻고 싶으면 캐논을 사라는 거예요. 아까 하셨던 말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실적인 모습이 좋겠다. 그래서 니콘을 사서 그 우리 또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과 우리 친가 부모님을 모시고 대규모로 제주도를 갔지. 카메라도 찍으려고 니콘도 성능도 테스트할 겸. 출사를 나가셨네요. 테스트 크게 하시네요. 근데 야, 블록버스터야? 카메라 사신 것보다 돈이 더 드시겠는데. 근데 천지연 폭포 맞나요? 천지연 천지연인지 폭포. 삼지연인지 천지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렇게 찍으려고 유모차에다가 이거를 스트랩 해가지고 딱 걸어놨어. 근데 이게 갑자기 뭐가 퍽 하는 소리가 나는 딱 보니까 이게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으니까 뿌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안에 뭔가가 이게 망가졌구나. 그 수리하는데 갔더니 뭐 안에 뭐 센서인가가 뭐가 부셔졌대. 그래서 이거 얼마 드나요? 그랬더니 거의 카메라 값의 한 절반을 부르더라고. 그 이미지 센서였나 봐요. 핵심. 그래서 그거 그냥 우리 집 침대 밑에다 처박아놨어 지금.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어. 그거 사자마자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한 3개월 썼나? 그래서 DSLR은 앞으로 안 살라고. 미러리스 사세요, 이제. 뭐 막 떨어져. 이게 이미지 센서가 고장 난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센서가 가장 그 부품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휴대가 아주 이게 지랄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미러리스를 많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풀프레임 카메라를 손에서 놓은 뒤에 살이 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예전에 피아론 있을 때는 나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문 들어오면서 봤는데 우람해지셔가지고. 저도 저희 회사에서 미러리스를 출시한 이래 살이 쪘습니다. 저는 DSLR 쓰다가 미러리스를 쓰게 되면서요. 우리 이백이 업계에서 촉망받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야. 원래 모든 그 업계 종사자들이 궁금한 건 미래잖아. 그래서 책도 보면 2030년 뭐 미래 해부 뭐 이런 거 잘 팔리거든. 그리고 점쟁이들이 굶어 죽지를 않잖아. 그래서 역시나 이 디카도 우리가 미래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007이었나? 뭐 미션 임파서블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이 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요. 렌즈를 넣고 이렇게 윙크를 칙 하면은 이 찍히는 거야.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그게 굉장히 먼 미래가 되겠지만, 이게 화질이 안 좋아도 괜찮다고 하면, 뭐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화질을 갖추려면 이 이미지 센서가 그 눈에 들어갈 만큼, 근데 그런데도 안 보일 만큼 굉장히 작아져야 되는 2300년이라 가정하고. 네. 굉장히 작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안에 이제 뭐 무선 전송 장치라든지 영상 처리 엔진이라든지 기타 부품들이 이제 센서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 근데 그 밀리터리 오타쿠들이 되게 그 열성이잖아. 밀리터리. 거기 제가 무슨 게시판에서 본 것 같아요. 이미 저 펜타곤이나 FBI 애들은 그걸 쓰고 있다는 거야. 눈가에 그걸 집어넣어서 영화를 넣어. 찍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생체 인식, 그러니까 생체에 뭔가 직접적으로 뭘 닿는 것보다는 웨어리블이랑 뭔가가 겹쳐지면 구글 글래스가 좀 더 라이트해지고, 좀 더 쌓아지면 뭐 어느 정도 뭐 똑딱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글 글래스 사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 그럼 구글 글래스의 성능이 지금 디카 뭐 똑딱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 나오려면은 그거는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가까운 미래인가요? 그게 오히려 가깝겠죠. 네네. 이미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그 카메라 모듈이요. 네. 구글 글래스에 탑재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미. 네. 구글 글래스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 이제 약간의 연구 개발이 들어가면 굉장히 화질이 좋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화질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구글 글래스가 출시된 다음에 그 후속 모델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이게 남자들이 특히 관심이 많아. 도찰하시려고. 도찰 진짜 짱이지 이게. 눈만 쫙 윙크하면은 다 찍히니까. 형수님이 들으신다면서요? 계단에서 그냥 막 자빠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상용화 수준에서 네. 가장 가까운 미래 디카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시장 흐름은 그 똑딱이 카메라는 굉장히 많이 그 판매가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카메라라는 카테고리의 가장 큰 경쟁은 당연히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향후 5년 뭐 이 정도로 본다고 하면 컴팩트 카메라에서는 그 하이엔드 제품이 포션이 확 늘어나면서 그 일반적으로 그 스마트폰하고 큰 그 화질 차이를 소비자들이 못 느낄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는 컴팩트 카메라는 굉장히 많이 좀 축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DSLR에서 미러리스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면서 미러리스가 조금 더 계속 작아지는, 얇아진다든지 작아지는 그런 트렌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더 먼 미래를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밖에 안 되는 건데요. 더 먼 뭐 향후 뭐 30년 후, 40년 후의 미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카메라 이 업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엔트리 유저들, 초급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도 화질도 좋고 아웃포커싱도 되고 그게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광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 정도 사이즈의 그 센서라든지 그 부품으로는 이 아웃포커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에서 아웃포커스 그 효과를 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사진 애호가라든지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쓰는 그때 쓰는 카메라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풀프레임보다도 오히려 센서가 더 큰 중형 포맷이 오히려 더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가 팍 생각이 나. 일단 삼성전자 주식을 빨리 사야 되겠다 하고 팀장님 곧 삼성 가겠다. 저요? 네. 네. 스마트폰에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뭐 30년이라고는 하셨지만 네. 이런 디카 수준의 퀄리티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주가 더 많이 올라가겠네. 뭐 왜 그렇게 또 연결을 짓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그 카메라 성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희 소니 엑스페리아에 조금 더 큰 그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소니 자랑을 하시는. 그러면은 엑스피리아 그 Z2를 사면은 미러리스 소니 걸 안 사도 되겠네요. 그만큼 또 좋은 화질의 또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예, 화질이 다른 스마트폰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둘다 사라고 하실 거죠? 스마트폰과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은 이제 화질이 좋으니까 미러리스나 DSLR 안 사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사진 커뮤니티에 한번 딱 올려보시면 네,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멘탈을 좀 단단히 가지고 올려야겠죠. Z랑 알파랑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어떤 궁합? 그냥 뭐 알파벳 뭐 Z랑 알파는 왠지.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이 흐름은요. 이 스마트폰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의 화질 가지고는 이제 100%를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미러리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크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이 미러리스의 이 데이터 궁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러리스로 찍은 사진 또는 DSLR로 찍은 사진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는 이제 그 NFC라고 해서 딱 스마트폰이랑 저희 카메라랑 딱 갖다 대면 그 저희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탁 넘어간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계속 어떤 브랜드가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느냐 이런 것 또한 굉장히 큰 그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시연을 하는 모습이 그 스크린에 네.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 보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 만약에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남자가 네.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잔디밭에서 만났어. 그럼 탁 찍어. 그럼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그 여자의 스마트폰에 갖다 대. 그럼 그 사진이 글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름다우시네요. 딱 한마디 날리면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두 분이 그거를 그 소니 플레이 메모리즈 앱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소니가 익스페리를 많이 팔아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요, 뭐 저희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은 다 이제 연동이 되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컨셉으로 제가 프로모션 비디오를 하나 찍어볼 거라고 기획을 하다가 약간 진짜요? 방향을 다른 데이트, 그냥 원래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방향을 바꾼 적이 남자들의 있어요. 생각은 다 비슷하군요. 그리고 맞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소니에서 제작했던 그 해외 영상 중에서는 딱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요? 고백하는. 야, 그럼 나 내일 제1기획으로 이제 출근할게. 메트로도 듣죠, 이거. 당연히 있어. 이국명 부장님이죠. 예. 같이 가려고? 같이 가려고?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이직 가는 걸로 마무리. 자, 마무리는 이직을 기념을 해서 차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아이고, 이게 디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이렇게 많이 풀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오신 분들 소감을 더 듣고 싶어요. 이 두 분은 이제 팟캐스트 뭐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참석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오기 전에 이제 방송을 이제 지난번에도 녹음하신 거를 한번 들어보면서 왔는데 이게 1시간이 넘길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하지 싶었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전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아직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좋은 주제로 불러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디카 2부를 재밌네요.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재미있네요. 승훈 씨도 한마디 하시죠. 그것처럼 해줘도 내기에 도청기가 있다 이렇게 그 컨셉으로. 네. 방청객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카메라 바디 제품에 대한 얘기가 집중이 돼 있는데 저는 렌즈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브랜드의 그런 네임밸류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카메라는 니콘이지 뭐 이런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물론 바디도 있지만 렌즈 제품군이랑 그 렌즈들의 가성비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캐논, 니콘에 비해서 소니가 좀 렌즈 라인업도 사실 좀 부족하고 그리고 물론 칼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대신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사실 렌즈 군에서 다른 브랜드에 밀린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건지 왜 그래야지만이 사람들한테 또 소니의 그런 경쟁력이랄까 이런 그렇죠. 것을 각인시켜주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테니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알파 첫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알파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원 때부터 이제 대리 뭐 과장을 거쳐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인식이라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8년 됐기 때문에 근데 경쟁사에 비해서 뭐 제일 초반에 렌즈 라인업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들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저희가 렌즈 라인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렌즈 라인업이 54종이거든요. 54종.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고가 렌즈도 있고 칼자이즈, 독일의 칼자이즈라고 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뭐 세계 3대 명품 렌즈 해가지고 굉장히 선망하시는 그런 고가 렌즈도 있지만 경쟁사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저렴한 렌즈 뭐 50mm f1.8 렌즈가 대표적이죠. 아니면 35mm f1.8이라든지 그런 라인업도 이미 많이 확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런칭쇼를 하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바디 하나를
만들 때 신제품을 렌즈를 1.8개를 만들었더라고요. 대략 2개죠. 그러니까 바디 하나 만들 때 렌즈를 2개 저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한 그 렌즈 라인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 렌즈가 이렇게 충분히 라인업이 갖추어졌습니다. 라고 그 소비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캠페인에 이미 이제 팩트는 있기 때문에 캠페인에 조금 더 많이 좀 집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 미션이 렌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고객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비즈니스 볼륨을 좀 키워나가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하신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께서 원하는 렌즈를 이제 계속 사업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한국 시장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금년도 사업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이 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54종. 네. 어마어마하네요. 54종.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100%는 아닌 게 경쟁사 같은 경우에 한 60종 정도 갖고 있어요. 60종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따라온 거죠. 그렇죠. 8년 사업 8년 만에 54종이면 네. 남들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그쵸. 건데. 네네. 뭐 100년에 60종 리뉴얼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시스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깨알같이 또 하나 홍보를 하자면은 저희가 곧 알파 시스템 컨설팅 스토어라고 해가지고요. 전국 거점에 이제 저희 그 제품 렌즈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그 고객들이 저희 전국 거점에 저희 대리점이나 소니센터나 저희 직영점을 이제 방문을 하시면 렌즈 컨설팅 존을 따로 꾸며가지고요. 렌즈에 대해서 직접 만져보실 수 있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 결과물도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그 컨설턴트와 같이 보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월 내에 전국 거점에 설치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압구정에 있는 저희 직영점에는 설치가 됐습니다. 이거 그동안 안 나간 거죠, 이거? 내용. 나갔습니다. 나갔어? 앞전에 설치된 거. 간만에 특종 하나 했네. 아니, 그 뭐지? 전국 주요 거점 이야기는 안 나간 것 같은데? 향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네, 확대할 계획이죠. 그럼 주요 거점은 어디예요? 그건 아직 전국 대도시입니다. 200 통해서 특종 한번 할까 했는데 아쉽네. 이게 다음에는 네. 유승훈 팀장을 데리고 오지 마. 다불것 같아. 특종이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관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저를 같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악의 한 수였어. 저는 참고로 저희 홍보팀이 그 인정하는 소니 공식 악셀라이터입니다. 저는 엑셀이에요, 엑셀. 그 원래 이제 이제 누군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예, 저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홍보팀에 이제 아주 요주의 인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내일 나는 제일 계획가고 유승우는 여기 소니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미디컴에. 다 좋은 데로 가네요. 저만 다시 여기로. 뭔가 좀 좋은데요? 씁쓸하다. 네. 근데 혹시 그럼 작업할 때 무슨 카메라 쓰세요? 소니? 네? 소니? 소니시라고요? 니콘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나 니콘이라고 그러는데? 소니라고 들었죠. 아니 내가 저분을 딱 봤는데 그냥 니콘 바야. 아까 대표적인 브랜드로 니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니콘 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뜨린 것도 니콘이었는데. 니콘이랑 인연이 많으신 분들. 근데 전 첫 카메라는 캐논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풀프레임으로 올라가면서 니콘으로 정향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카메라에 손을 놓고 이제 소니에서 카메라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던 중첩이 되는 시즌이었네요. 네. 여튼 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서로 이직하는 거 말고. 이제 승훈 씨 소감. 팟캐스트가 저도 듣기만 할지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오피셜한 뭔가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되게 우리가 소니 카메라가 하고 싶은 장점이나 특징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홍보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홍보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이 있으면 미디컴에 유승훈 팀장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니에 손 놓고 다른 기업을 하겠다. 뭐 소니 코리아하고. 네. 무슨 나이트클럽 웨이터 같아. 네, 전화번호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래서 저희 그 PR팀 팀장을 꼭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제 PRT 팀장한테 꼭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해 주실 거죠? 아, 이러면 편집 안 하시더라고. 아니요. 우리는 원래 편집 안 해요. 왜냐면 편집할 시간이 없어. 귀찮아. 이도용 부장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홍지은 팀장을 생각했는데요. 이도용 부장님이 낫겠네요. 네. 지은 씨. 네. 악의 한 수네요, 이거는. 진짜. 뭐 그런 건 이제 오늘 밤새 편집을 해서 그분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분만 따가지고. 그럼요. 무한 반복. 예. 이게 좋은 게 다운로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곧 유승훈 팀장님의 신상에 뭔가 좀 이상이 있을 거라는. 저 카톡 친구로 URL 대량 복사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더운 사무실에서 1시간 넘게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신 이준열 팀장님과 그리고 유승훈 팀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워. 나 에어컨. 이게